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체온을 지켜라,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 여기서 단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여러 질환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겨울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랭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박주훈입니다. 겨울철 안전사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발생하는 사고를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겨울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응급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건강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 나기를 위해 겨울철 주의해야 하는 한랭 질환의 종류와 대처법까지 모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알려주는 겨울철 한랭 질환 대처법,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한랭 질환은 바로 겨울철 하면 가장 대표적인 한랭 질환이자 자칫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우선 저체온증의 정의부터 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 시간 추운 환경에 노출돼서 저희가 이제 36.5도로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체온이 얼마만큼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심부 체온이 33에서 35도층 가벼운 저체온증 1단계 마일드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있는 32도에서 29도 2단계 모더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심부 체온이 28도 이하가 되면 이제 정말 심각한 시비어 3단계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1단계, 심부 체온이 33에서 35도 사이가 되면 일반적으로 떨림 현상이 생깁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흔히 닭살이라고 부르는 기모근 수축 현상이 일어나고 발음이 어눌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2단계, 신부 체온이 29에서 32도가 되면 의식 상태가 더욱 나빠져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질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근육 떨림 자체는 멈추지만 굉장히 뻣뻣해지고 동공이 확장되기도 하기 때문에 2단계의 증상이 보인다면 이제 심각하다고 인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3단계, 심부 체온이 28도 이하가 되면 정말로 이제 그때는 중증의 저체온증이 되기 때문에 심술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유발돼서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119에 신고부터 해주셔야겠습니다. 환자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젖은 옷을 입고 있다면 옷을 벗기고 담요나 핫팩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체온증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한랭 질환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알아볼 한랭 질환은 바로 동상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당뇨나 만성질환자들, 체온 유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주셔야 되겠는데요. 보통 영하 2에서 10도 정도의 심한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피부층이 있고 그 밑에 피하 조직까지 이제 이게 얼어붙으면서 피부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동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귀, 코, 뺨 아니면 이런 손가락, 발가락 이런 쪽에 자주 동상이 발생하겠습니다. 동상이라고 하면은 피부가 괴사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피부 괴사는 3도 이상의 중증 동상에서 발생을 하고요. 단계별로 증상을 살펴보면 1도 동상은 찌르는 듯한 통증, 피부가 가렵거나 이제 부어오르는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2도 동상은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물집이 바로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3도 동상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부 촉감이 단단해지고 아무 감각도 느낄 수 없는 무감각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부 괴사가 되는 것이고 이때 피부색이 점차 혈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흰색, 회색 진행하다가 이제 시꺼멓게까지 괴사가 되고 괴사가 되면 절단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하면 될까요?
중증의 동상을 입었을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동상 부위를 37에서 39도의 따뜻한 물에 해주셔야 되고, 요새 보면 일반 유튜브에 막 38에서 42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최신 지식은 37에서 39도로 좀 다운이 됐습니다. 최신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따뜻한 물에 20에서 40분 정도 담가놓는 리어밍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마른 거즈를 끼워서 접촉되지 않도록 처치하고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막 비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서 절대 비비면 안 되겠습니다. 겨울에 손이 시려우면 우리가 손을 막 비벼서 따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동상에 걸렸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질환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로 알아볼 할랭 질환은 참호족이라고 불리는 침수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호라고 하면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이게 할랭 질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침수병은 이제 0에서 10도 정도의 손발이 젖은 상태에서 오래 노출되면 피부 손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을 하는데요. 참호족이란 단어는 1차 세계대전 때 물이 고인 춥고 습한 참호에서 이제 병사들이 장기간 젖은 신발을 착용해야 했기 때문에 빈번히 발생을 했고요. 요즘과는 좀 상관없는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눈에 젖은 신발이나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동상과는 달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춥고 습한 환경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침수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을지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부위가 가렵기 시작합니다. 가렵거나 저리고 붓고 무감각하면서 차가워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짓물러지고 물집이 생기고 더욱 심하면 이제 피부 궤양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수병 부위가 까매지면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증상들이 나타나면 치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용 중이던 젖은 신발이나 양말, 장갑을 당연히 벗어야겠죠. 그래서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어준 뒤 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물집이 생겼다면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집 절대 터뜨리지 말고 긁지도 말아주셔야겠습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도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할랭 질환과 수족냉증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수족냉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살펴보면 춥지 않은 온도에서 손발이 지나치게 차가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발이 차가운 것이 주된 증상이니까 이제 손발이 파래지고 시리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끝에 보면 손발톱이 변색돼서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는 경우, 이런 정도를 이제 수족냉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원인 교정을 하는 게 치료가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코티졸인데, 이 코티졸이 혈관을 이제 수축시키고, 이 혈관 수축한 게 손발까지 가지를 못하면 혈관이 수축되어서 손발이 파래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 생기는 레이노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말초동맥 질환이 원인이 돼서 말초 혈관이 수축해서 손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만 봐서는 수족냉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두 질환인데요.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차이점들을 잘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할랭 질환을 알려주실 건가요? 이맘때쯤 많은 분들이 걸리는 질환이죠. 바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관지 기능이 악화되면서 천식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감기, 독감, 상기도 감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감기와 독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감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세균 감염이고,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건데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폐까지 넘어가면 폐에 염증이 생기면서 폐렴으로 진행을 하기도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폐뿐만 아니라 코 건조증, 비염, 부비동률, 코 질환 환자들도 늘어나면서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코 안의 염증 분비물을 제거하면서 점막 기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코 세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코 세척을 할 때는 30에서 35도의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고개를 이렇게 숙여줍니다. 그
그다음에 세척하는 부위가 위로 가도록 고개를 45도로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코 세척기구 끝을 이제 코에 넣고 아 소리를 내면서 세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 쪽에서 쏘면 반대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 부비동염 같은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 부비동염이 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달리 이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고개를 이렇게 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의 꿀팁을 참고하셔서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질환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마지막으로는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새벽이나 아침 운동을 나가려던 고령자들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뉴스나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막히기 쉬운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 환자가 급증하게 되겠습니다. 혈관 질환에 취약한 고령층은 물론 젊은 사람이라도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또 겨울에는 근육과 관련된 질환도 늘어나는데요. 추위 때문에 근육 인대 자체가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보폭이 너무 넓지 않도록 해주시고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은 필수겠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건조한 계절이잖아요, 겨울이. 그렇다 보니까 피부 홍조나 가려움증, 건선 이런 피부 질환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 꼼꼼히 해주시고 물도 자주자주 마셔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겨울철에는 정말 날씨 때문에 생각지 못한 많은 질환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벼운 실내 운동이라던가 적절한 수분 영양 섭취, 적정 온도 유지, 생활 습관 꼭 교정을 해주셔야 되고, 바깥에서는 항상 따뜻한 복장을 입고 너무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겨울에는 참 조심해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할랭 질환과 음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간 약 500개 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할랭 질환을 조사했더니 이 할랭 질환 관련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무려 3분의 1이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추위를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특히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추운 날씨에 음주를 하면 더 치명적일 수 있어서 한파 음주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춥다고 술 마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겨울에는 이런 할랭 질환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각종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겨울철의 안전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겨울철 안전사고 대처법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박종훈 교수님 모시고 겨울철 안전사고 대처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